그래서 뭐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이름을 갖는 태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태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태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해당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끝에다가 어떠한 키워드를 붙여주면 된다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된다. 다 한 거죠. 맞나요? 그런데 태그의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태그에 접근하는 방법이 갖는 한계점이 무엇이었어요? 소스 코드에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태그가 두 번째 이 후에 나오는 태그인 경우에 태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러한 태그를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태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을 갖는 여러 개의 태그들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태그에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태그에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find나 find all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에다가 수업을 마쳤는데 find나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인자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랑 누가요? find랑 find all 펑션이요. 맞아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find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들이 소스 코드에 여러 개, 2개 이상 존재할지라도 어떠한 태그만 리턴을 한다고요? 찾아서? 이름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나오는 태그만 찾아서 리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를 모두 다 리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리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ind all이 리턴하는 결과의 형태는 리스트 데이터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ind all이 리턴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인덱싱 방법을 사용하면 됐었죠. 맞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예제 소스 코드에 이렇게 스팬을 보죠. 스팬 태그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으로 이름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 find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태그가 무엇일지, 그리고 find all이 어떠한 결과를 리턴할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3개의 스팬 태그 중에서 몇 번째 태그만 리턴이 된다고요? 첫 번째 스팬 태그만 리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팬 태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태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3개의 스팬 태그 중에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스팬 태그가 두 번째나 세 번째인 경우에는 이 find 펑션을 이름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해당 스팬 태그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ind all을 쓰면 되죠. 이러면 스팬 태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원소가 3개인 리스트 데이터가 결과로 리턴이 되는 거고, 얘가 리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덱싱 방법을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존재하는 스팬 태그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하나의 태그를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끝에다가 어떠한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해당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점 텍스트를 붙이면 되죠. 맞나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퀴즈를 보면은 이거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자, 얘가 어떠한 결과를 리턴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리턴하는 결과가 뭐예요? 리스트 데이터죠. 맞나요? 리스트 데이터 뒤에 점 텍스트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일 수 없어요. 점 텍스트는 어디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태그 하나에만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얘가 리턴하는 결과가 특정한 태그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태그들을 원소로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점 텍스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에러가 나죠. 음? 근데 find 다음에는 붙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왜? find가 리턴하는 결과는 특정한 태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 텍스트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요거를 저장을 해보죠.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에러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곱하기는 반복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price라고 하는 문자열, 지금 문자열이죠. 보면은 왜 35.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따옴표를 가지고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곱하기 10을 한 거기 때문에 해당 문자열 데이터가 몇 번 반복이 되는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10번 반복이 되는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숫자가 아니죠. 이런 숫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라고 가정을 하냐면 35.6을 356으로 만들고자 하는 연산을 하고자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입 컨버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인트라고 한 사람들은 틀렸어요. 인트를 써볼게요. 써보죠. 인트는 왜 틀렸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숫자가 35.6이잖아요. 얘는 정수가 아니에요. 소수라고요. 소수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타입 컨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트가 아니라 플롯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죠.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숫자죠. 숫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타입을 쳐보면 플롯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얘를 텍스트 데이터로 해가지고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하고자 해요. 그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텍스트 파일에 write 펑션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얘를 그대로 저장할 수 없고 일단 어떠한 형태로 바꿔야 돼요? str 펑션을 사용해서 문자의 형태로 다시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에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find랑 find all 펑션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으로 어떠한 정보만 사용을 했어요? 태그가 갖고 있는 태그의 어떠한 정보? 예, 태그 이름만 사용을 했죠. 하지만 태그가 이름 정보만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름 정보만 갖는 태그들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이름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해당 태그의 속성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속성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자, 타이틀 태그는 지금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p 태그를 볼게요. p 태그는 이게 p라고 하는 게 태그의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시작 태그를 보면은 해당 태그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이런 정보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해당 태그의 속성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속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p 태그는 어떠한 어트리뷰트, 어떠한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속성의 값이 무엇인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p 태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값이 첫 번째 p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 정보의 값이랑 다른 거죠. 속성은 동일하지만 값은 다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p 태그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이 디스크립션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 정보를 우리가 무엇의 인자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find나 find all 펑션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슬라이드. 자, find나 find all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냐면 attr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attrs. 어트리뷰츠를 의미하겠죠. 속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사전 형태의 값을 전달을 하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태그의 속성 정보 관련해서. 그래서 해당 사전에 하나의 키, 밸류 페어를 입력을 하는데 키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의 이름을 여기다가 키 정보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속성이 갖고 있는 값이 있겠죠. 그 값을 어디에? 해당 키에 대한 밸류의 정보로 입력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두 번째 p 태그를 find 펑션을 가지고 찾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름 이외에 두 번째 p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 정보. 지금은 어떠한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속성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find 펑션을 가지고 두 번째 p 태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태그의 이름은 입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인자로. 알겠죠? 그리고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한다고요? 해당 펑션이 갖는 attr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사전 형태로. 그리고 키 밸류 페어를 하나 입력을 하는데 키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p 태그의 속성 정보. 어떠한 속성이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었죠. 그래서 키 정보로 클래스를 입력을 하고 밸류에는 어떠한 정보를 입력해요? 해당 클래스 속성이 갖고 있는 값이요. 어떠한 값이었어요? 이거였죠. 이렇게 하면은 find 펑션을 이용해서도 첫 번째 p 태그가 아닌 그 이후에 나오는 p 태그를 찾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두 번째 p 태그가 찾아진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p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 속성을 갖고 해당 속성의 값이 디스크립션인 p 태그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몇 개 있죠?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모르겠어요. 두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자, 아까 말했지만 find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몇 번째 태그를 리턴을 한다고요? 첫 번째 태그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조건으로 이름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인 속성 정보까지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두 개 이상, 지금은 두 개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 번째 태그를 리턴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클래스 속성을 갖고 있고 해당 속성의 값이 디스크립션인 p 태그들 중에서 두 번째 p 태그에 접근하고자 해. 그럼 find 펑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용할 수 없다고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펑션을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find all 펑션을 이용을 해야겠죠. 당연히. find all 펑션은 다시 말하지만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를 모두 다 리턴을 한다고요. 해보죠. 이렇게 하면 네. 원소가 두 개인 리스트 데이터가 리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를 보면은 p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 속성 정보를 갖고 그 속성의 값이 디스크립션인 첫 번째 p 태그가 첫 번째 원소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죠. 동일한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또 다른 p 태그가 두 번째 원소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p 태그 클래스 속성 정보를 갖고 있고 그 값이 디스크립션인 두 번째 p 태그에 접근을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 이해가 될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태그는 이름 위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정보를 뭐라고 한다고요? 속성 정보라고 한다고요. 그런 속성 정보는 특정한 태그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름 위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그도 마찬가지랍니다. 태그도 이름 외에 해당 태그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속성, 어트리뷰트 정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find나 find all 펑션을 사용해서 특정한 태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find나 find all 펑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요? attr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전 형태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 정보를 전달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만을 추출을 했냐면 어떠한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만을 추출했죠.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해당 태그를 찾은 다음에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됐었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그러한 식으로, 즉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텍스트 정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냐면 특정한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A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이 A 태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 A 태그를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A 태그를 그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A 태그의 시작 태그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A 태그의 끝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텍스트 데이터가 있죠. BS4 for beginners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A 태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홈페이지를 보죠. 얘죠. A 태그가 둘러싸고 있는 텍스트가 얘라고요. 근데 지금 그 텍스트에 뭐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 손가락으로 바뀌죠. 화살표에서. 뭐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링크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클릭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특정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A 태그는 어떠한 텍스트에 링크를 생성을 할 때, 링크를 걸 때 사용하는 태그가 돼요. 그리고 해당 텍스트,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잖아요.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한 URL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URL 주소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소스 코드를 보면은 여기서 볼까요? 이 A 태그가 갖고 있는 특정한 속성의 값으로 해당 URL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부분? 이게 뭐예요? 이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동을 하게 되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가 된다고요.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이 웹페이지의 URL 주소인 얘랑 같은 거라고. 이 부분이랑.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정한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형태가 아니죠. 맞아요? 어떠한 정보,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A 태그가 갖고 있는 특정한 속성의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beautiful 숲에서 제공을 하는 get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해요. 어디에서 제공이 되는? beautiful 숲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이에요. request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이 아니에요. 얘랑 얘는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당연히 다른 애예요. 왜? 제공되는 모듈 또는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request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특정한 역할을 하는 get이라는 펑션이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어디에 접속을 해서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request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이 되고요. 이 beautiful 숲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어떠한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추출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속성에 대한 값을 갖고 있는 태그가 있잖아요. 그 태그를 먼저 찾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 태그에 get 펑션을 적용을 하고 get 펑션의 인자로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속성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성의 값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A 태그가 갖고 있는 href라고 하는 속성의 값인 URL 주소를 추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먼저 해당 A 태그에 접근을 한 다음에 어떠한 펑션을 적용하면 된다고요? A 태그가 갖고 있는 특정한 속성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 지금 설명한 get 펑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인자로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속성의 이름을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은 어떠한 속성이죠?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속성이 어떠한 속성이에요?
href라고 하는 속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URL 주소가 추출이 된 거예요.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URL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요 BS4 for Beginners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요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웹 스크래핑에서 필요한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웹페이지에 무엇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무엇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해당 웹페이지에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해당 웹페이지의 로우 데이터,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URL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알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펑션을 적용해서 혹은 어떠한 모듈을 적용해서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을 가지고 해당 웹페이지 소스 코드를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한 태그를 찾기 위해서 뷰티풀스 클래스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자 이렇게 하나의 웹페이지 얘가 하나의 웹페이지죠. 여기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나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를 웹 크롤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스크래핑이라고 한다고요. 스크래핑과 크롤링은 정확하게 따지면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웹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을 크롤링 한다고 하고요. 크롤이 뭐예요? 기어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스크래핑은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웹 데이터 컬렉션은 정확하게 말하면 크롤링과 스크래핑이 합쳐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웹페이지에서만 정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크롤링과 스크래핑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면 이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가면 마지막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보면 이 URL 링크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yes24에서 제공을 하는 어떠한 특정한 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두 가지 정보를 직접 추출해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일단 책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이에요. 책의 제목이 요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인 타이틀이 있고 서브 타이틀이 있는데 메인 타이틀만 추출을 해도 돼요. 일단은 알겠죠? 그리고 저자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김범석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를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추출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소스 코드를 봐야 돼요. 소스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떠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정보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그에 접근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떠한 태그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더 접근하기 쉬운 혹은 찾기 쉬운 태그를 이용을 해야겠죠. 자, 힌트를 주자면 뭐 제목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태그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어떠한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태그가 하나가 있어요. 그 태그가 무엇이냐면 이 메타 태그예요. 메타 태그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끝 태그가 없어요. 시작 태그만 있습니다. 응?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떠한 특정의 속성의 값으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메타 태그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태그가 되냐면 홈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메타 태그예요.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어떠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당 홈페이지의 메타 정보라고 불러요. 메타 정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네, 어떠한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메타 정보라고 하고 그러한 메타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태그를 무슨 태그라고 한다고요? 메타 태그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메타 태그는 시작 태그만 있고 끝 태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메타 태그들은 정보를 어떠한 특정한 속성의 값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티풀 숲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메타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다 한 사람들은 본인의 코드를 DM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일단 해야 되는 게 뭐예요? URL 주소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은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하세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헷갈리지 않게. 이 스크래핑은 재밌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벌써 다 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요? 어? 아, 그리고 이 메타 태그에 접근을 할 때는 음? 일반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홈페이지마다 달라지지 않는 정보. 어? 자, 메타 태그가 지금 보면 속성 정보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임이 있고 컨텐트가 있는데 네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페이지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마다 달라지지 않는 속성 정보가 되고요. 홈페이지, 즉 책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콘텐트.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책의 제목을 만약에 여러 권의 책에 대해서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책마다 얘를 바꿔줘야 된다고. 번거롭겠죠.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그에 접근을 할 때는 태그가 갖고 있는 좀 더 일반적인 제너럴한 속성 정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의 정보를 사용해서 예,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두 개의 메타 태그에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자, 광교 학생은 다 했으니까 이름을 말해버렸네. 그 제목에서
여기 yes 하이픈하고 yes24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예, 원래 제목, 메인 타이틀만 저장을 따로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책들 요즘에 보나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주식이나 이런 거 비트코인 관심 많죠? 이런 책도 있네. 몰랐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해서 소개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책이 이제 많이 팔린다는 게 옛날에도 많이 팔렸어요. 우리 때도.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임포트 해야 되는 게 리퀘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뷰티풀 숲이 있죠. 같이 임포트를 할게요. 하고요. 이 URL 주소를 어,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기본적으로. 자 필요한 그 모듈이랑 클래스를 임포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get 펑션을 이용해서 예,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예, 뷰티풀 숲 객체를 소스 코드랑 그리고 파서의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한 거고 그다음에 find 펑션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메타 태그에 접근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메타 태그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소리 여기까지 해야 되죠. 메타 태그 중에서 음,
예, 요 제목을 저장하고 있는 메타 태그에 접근하기 위해서 메타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 정보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제너럴한 정보를 담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자의 이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메타 태그 중에서 name이라는 속성의 값이 author인 메타 태그를 찾아가지고 예, 콘텐트가 갖고 있는 값을 추출한 겁니다. 어떠한 펑션을 적용해서요. 뷰티풀 숲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확인을 해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된 거고 author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보 하이픈하고 s24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도 해볼 수 있는데 걔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스플릿 펑션을 사용해서 하이픈을 기준으로 쪼개죠. 그러면 두 개가 나오겠죠. 결과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몇 번째 원소예요? 첫 번째 원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싱을 하면 되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제 공백 문자가 있잖아요. 얘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끝에 무엇을 어떠한 펑션을 붙여주면 돼요? 스트릿 펑션을 붙여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책의 메인 타이틀 정보만 따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타이틀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출한 한 권의 책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하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한 것처럼 음? 서로 다른 정보를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혹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이해를 했었죠?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을 할 때는 구분자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구분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세미콜론을 구분자로 사용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해당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고요.